제품 빅데이터 분석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지도에 따르면 제품 빅데이터 분석 개요는 1장 제품 빅데이터 분석 소개의 섹션 1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제품 빅데이터 분석 개요의 목적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품 빅데이터 분석과 제조 혹은 생산 빅데이터 분석의 구별과 상호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제품 자료를 분석해서 현실의 제품 개발 과정을 이해하려는 접근 방법입니다. 여기서 분석이 대상이 되고 목표가 되는 제품 개발 과정이라는 것은 제품을 출시하기까지 필요한 설계 그리고 생산 및 고객 지원 계획의 활동 순서를 뜻합니다. 즉 우리가 보통 제품 설계가 끝나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설계된 제품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또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 어떻게 고객 지원을 할 것인가까지 준비가 되어야지만 시장에 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품 개발은 제품 설계에 더해서 방금 말씀드린 생산과 고객 지원 준비 과정까지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제품 개발 과정을 이해한다는 뜻은 제품 개발 과정을 평가하거나 제품 개발 과정을 개선할 수 있을 정도로 제품 개발 과정을 이해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전체 구성 요소 그리고 그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이 좌측에 있는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그러한 제품 개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이해하기가 여러 가지 이제 곤란한 점이 있으니까 현재 그런 제품 개발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되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는 그런 자료들을 현재 각광받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해서 간접적으로 제품 개발 과정을 이해하려는 그러한 접근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좌측, 그림의 좌측에 있었던 복잡한 현실의 제품 개발 과정입니다. 현실의 제품 개발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또 비정형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제품 개발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제품 개발의 경우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제품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그 조직이 제품 개발에 참가를 하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 제품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내부의 어떤 조직뿐만 아니라 기업 외에서도 제품 개발에 많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그 상호 관계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그 제품 개발이라는 것은 그 안에 이제 제품 설계 외에도 생산, 고객 지원 등 복잡한 과정을 새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새로 만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항시 그 비정형적인 정해지지 않은 어떤 과정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제품 개발 과정이 복잡해지고 밖에서 그것들을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품 개발이라는 것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항시 제품 개발에 대해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문제가 생길 때 곧바로 고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개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비정형적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제품 개발
여기서는 이제 제품 설계를 주로 다루었는데요. 이러한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그런 제품 설계 과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설계 연구라는 분야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 연구에서는 어떤 참가자의 제품 개발 과정을 인터뷰를 한다든가 카메라 촬영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연구자가 어떤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에 의해서 그 과정을 제품 개발 과정, 제품 설계 과정을 평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설계자들 아까 말한 복잡하고 창의적이고 비정형적인 그런 단계를 이런 식으로 조사하고 모델링하고 그거에 연관관계를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적용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그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품 개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최근에 들어서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제품 개발 전 과정이 굉장히 다양한 컴퓨터 기반 어떤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 개발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통합적으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하는 시스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PDM, PLM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통합 소프트웨어들은 결과적으로 이런 제품 설계 처음부터 끝까지 생성되는 제품 개발 정보를 전부 다 통합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 정보 시스템들이 생긴 이유는 바로 그 아까 말씀드린 제품 개발에 다양한 어떤 사람들, 조직들이 참가하다 보니까 이들 간의 어떤 협동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협동 작업의 가장 기반은 일관성이 유지되는 제품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개발 전 과정에 걸쳐서 일관된 제품 개발 정보를 지원할 수 있는,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면 PDM, PLM 시스템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PDM, PLM 시스템들은 제품 자료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거대한 제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에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는 PDM, PLM의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어떤 컨셉이라든가 제품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즉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용하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은 ISO의 표준 활동으로도 진행이 됐었고 또 그 활동을 받아서 지금 한 3개 정도의 기업이 전 세계 PDM, PLM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이러한 같은 어떤 데이터 모델이라든가 개념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구조를 가진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제품 개발의 전 과정의 제품 정보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품 개발 전 과정에 걸쳐서 제품 자료들이 축적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품 개발 과정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축적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자료를 현재 많이 각광받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적용하면 제품 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축적된 운영 자료를 자료 전환을 거쳐서 제품 개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자료로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정보는 제품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아니었고요. 원래 그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자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자들은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를 입력한 게 아니라 제품 개발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을 위해서 또는 다음 공정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준비된 자료들을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태라든가 또는 뭐 구조 같은 것들을 변경시켜야겠죠. 그래서 그런 분석 자료로 변경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저희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그 부분을 비중 있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석 목적에 의해서 그 전환된 자료들을 우리가 현재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뭐 빅데이터 분석 방법, AI 또는 데이터 마이닝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제품 개발 과정 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제품 개발 과정이 복잡해서 그걸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현재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자료 기반 분석 방법,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관찰을 하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이런 제품 개발 과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평가하거나 또는 개선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빅데이터 분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운영 데이터베이스인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제품 자료를 분석 자료로 바꾸고 그것에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제품 개발 과정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품 자료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제품 개발 과정을 이제 평가하는데, 이때 이미 빅데이터가 없는 시기에도 제품 개발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지표들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가 지표, 과거에 사용했던 평가 지표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대신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제품 자료 기반의 제품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그 평가 지표를 이용해서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 보통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 데이터셋을 개발하는 방법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다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제품 개발 과정에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제품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해서 제품 개발 과정을 이해하는 방법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품 개발 과정을 이해하고 그거를 평가하고 분석하려는 방법이 기존에는 없었는가? 그렇지 않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품 개발이 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 설계 연구, 디자인 스터디라는 건데요. 이 디자인 스터디는 설계 행위의 여러 가지 측면, 꼭 어떤 과정, 순수한 기술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인식론, 방법론, 가치, 철학까지 다양한 분야들을 분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연구 분야 또는 그 응용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연구의 연구자들은 설계자들하고 인터뷰를 하거나 또는 설계 과정을 촬영하거나 또는 설계에서 생성된 결과라든가 문서 같은 것을 통해서 설계 과정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설계 과정이 굉장히 정형화하기 어렵고 또 창의적인 과정이고 또 많은 그 사람들이 참가하는 과정이라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방법을 그대로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동원했는데, 이러한 연구 방법을 동원하지만 너무나 그 설계나 개발 과정이, 제품 개발 과정이 복잡해서 아직까지도 어떤 유효한 그러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어떤 장점을 좀 알아보면요. 첫째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자료 자체, 그러니까 그 자료 자체를 분석을 위해서 만드는 자료가 아닙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는 운용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위해서 따로 만드는 데이터베이스나 자료가 아니라 제품 개발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작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설계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료를 보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다든가 또는 촬영을 한다든가 해서 설계자들한테 부담을 주고, 이런 부담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설계 행동 자체를 변형시켜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평소에 하든 꼭 필요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거나 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라든가 그 어떤 노이즈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설계 연구에서는 아무래도 과거의 그 과학적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 연구 연구자들이 설계 자료를 모아서 모델을 만들면 그 모델은 어떤 설계 행동에 따른 인과관계를 따져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에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도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모델링 한다든가 그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뒤에 이제 저희가 빅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현상이 생기면 어떤 결과가 생겼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를 따지기보다는 그 두 가지가 관계에 있다는 것만을 확인을 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설계의 복잡한 인과관계를 다 우리가 파악하거나 조사할 필요가 없이 부담 없이 그냥 앞에서 우리가 구축했던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변화시킨 분석 데이터 그것만 이제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은 자료의 준비부터 마지막 처리까지 전부 다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또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것을 일괄 처리하고 굉장히 빠르게 심하게 말하면 온라인 리얼타임으로 처리할 수 있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알고 싶었지만 알 수 없었던 제품 개발 과정을 이해하는데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좋은 하나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말을 이제 조금 들으면 우리가 제조 빅데이터 분석, 생산 빅데이터 분석하고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같은 거 아니야? 같은 내용이지. 어차피 공장이나 생산에서 관련된 거니까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다르다는 것보다는 제품 빅데이터라는 것은 생산, 제조, 더 나아가서 이런 제품에 관련된 고객 지원 부분에도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런 기관 데이터, 기관 정보라고 그러는데, 기본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쭉 가면서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직관적으로 제품 빅데이터가 제조나 생산 빅데이터, 산업 빅데이터랑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많이 보는 제조나 생산 빅데이터의 예가 인공지능 비전을 이용해서 공정상의 불량품을 찾아내는 그러한 응용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에 제품이 지나가면 사람은 사람들이 보통 검사를 하는데 사람은 피곤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오류를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리고 과거에 어떤 불량품의 어떤 이미지 정보를 학습한 AI가 그것들을 쉽게 찾아내는 그런 응용들을 많이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전에 이제 기계 진동 신호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기계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제조 인공지능 또는 제조 빅데이터 응용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제품 빅데이터라고 저희가 같은 분야니까 비슷한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다르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쭉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은 뒤에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자세한 걸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스마트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좀 확장해 나가면서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그림에 지금 스마트워치랑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이제 스마트워치가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겠지만 스마트라는 단어가 붙으면 어떤 단어에 기존에 있던 제품을 뜻하는 단어에 스마트라는 말이 붙으면 그 대상에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들어가서 그 컴퓨터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킴으로 해서 보다 다른 기존 것보다 발전된 또는 어떤 경우엔 전혀 다른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뜻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스마트워치죠. 와치라는 것은 이제 손목시계인데 손목시계에 스마트를 붙이면 손목시계에 컴퓨터 CPU하고 메모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스마트워치는 와치의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 외에
우리가 심전도를 체크한다든가 그런 추가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추가해서 혁신적인 기능을 하는 것들을 스마트 기기라고 그러고, 스마트워치는 시계에 이런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더함으로써 기존의 시계가 못했던 심전도를 측정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뭐 똑같이 적용하면 그 팩토리에도 공장에도 우리가 스마트란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하면 당연히 공장에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넣어서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로봇이 기존에 이제 뭐 단순한 작업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집어넣어서 어떤 제품을 보고 그 제품에 맞는 작업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러한 어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워치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그림에 나와 있는 디지털 팩토리, 디지털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그 로봇이라든가 컨베어 벨트만 자동화되고 스마트화돼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디지털 프로덕트, 즉 팩토리에서 만드는 어떤 대상 제품이 스마트화 돼야 되는 거죠. 그 제품의 자료가 만약에 충분히 있지 않다, 그러면 디지털 팩토리에 있는 로봇 같은 것들이 충분히 그것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의 뭐 무게라든가 재질이라든가 형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디지털 팩토리에서 그것에 맞는 자동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지금 우리가 그림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한 블록이지만 그 제품 자체가 좀 더 복잡한 전자제품이나 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자체가 디지털라이즈 되어 있고 제품 자체가 스마트한 상태가 돼야지, 그 두 개가 합쳐져야지만 디지털 팩토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적인 그런 공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어떤 제품의 제조 또는 더 나아가서 제품의 사용 부분에도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제품 자체도 어떤 디지털라이즈 되어야 되고 스마트화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워치하고 스마트 팩토리는 바로 그 안에 제품,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제품 자체가 있고 제품 자체가 계속 변화되면서 그 자체가 정보화되고 스마트화 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면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스마트 기능만 추가하면 끝나지만, 스마트 팩토리의 경우는 생산 시설의 어떤 스마트화, 생산 시설의 컴퓨터라이즈 된 상태 또는 네트워크 상태만 개선해서는 안 되고, 그 대상이 되는, 생산 대상이 되는 제품의 디지털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산 시설과 방법이 자동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제품의 디지털화 정도도 높아져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제품의 디지털화가 제품 빅데이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 빅데이터는 제품 설계를 위한 어떤 빅데이터, 자율화, AI화도 필요하지만 생산과 고객 지원을 위해서도 어떤 기존 정보로 사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필요한 디지털화된 제품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의 제품 빅데이터 분석 또는 생산 빅데이터 분석과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차이점을 알 수 있고, 또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생산이나 더 나아가 고객 지원의 어떤 기준 정보가 된다. 고객 지원이나 생산이 더 자율화되고 고도화될 때 그거에 대응해서 제품 정보도 제품 빅데이터화 돼야 되고 더 이제 자율화되고 고도화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질문을 몇 가지 거기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질문인 제품 빅데이터와 제조 빅데이터와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앞에서 스마트워치랑 스마트 팩토리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스마트한 다른 기기와 스마트 팩토리를 가지고 제품 빅데이터와 제조 빅데이터의 비교, 그 다음에 제품 빅데이터가 제조 빅데이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의 요약을 말씀드리면요,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기본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제품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제품 정보 시스템에 제품 자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바꾼 다음에
요즘 각광받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적용해서 제품 개발 과정을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접근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제조 또는 생산 빅데이터 분석과 어떻게 다른지를 스마트워치, 스마트 팩토리의 차이점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